이 영상은 주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천적 회색눈,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회안입니다. 오늘은 눈 관련 컨텐츠는 아니고 제가 올해 초여름에 교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치아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이상 비추합니다. 교정 전에 제 치아 상태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선천적으로 저는 건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정이 딱히 필요가 없었는데 12살 때 학교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앞니를 다쳤었거든요. 그거를 치료를 했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가 점점 튀어나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교정을 하는 걸 좀 추천을 해줬었어요. 필수는 아니고. 그러다가 20살 때 사랑니 4개가 동시에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턱이 되게 좁고 입안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공간을 이렇게 비집고 나오다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한 번에 다 뺐어요. 그 과정에서 심하진 않고 이가 살짝 한 개만 이렇게 막 돌아간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까지가 교정 전 제 치아 상태였고, 재작년인가 치과에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장치 3가지를 추천을 받았어요. 하나는 치아 바깥쪽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장치고, 그리고 2번째는 치아 안쪽에 붙이는 거고, 3번째는 아랫니는 바깥쪽에 붙이고 윗니는 안쪽에 붙이는 반씩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3가지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3번째로 했어요. 투명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치과에서도 비추를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괜찮은데 점점 노래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투명한 게 투명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비추를 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추천을 받진 않았는데 탈부착이 가능한 게 있대요. 그거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데 교정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생각도 안 했어요. 가격은 치과마다 다르고 장치마다 달라요. 장치 비용은 바깥쪽에 붙이는 게 제일 싸고 안쪽에 붙이는 게 제일 비싸요. 그리고 저처럼 반씩하는 거는 그 사이 가격이에요. 기간은 상담 받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심하지가 않아서 1년 반에서 2년 반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딱 2년을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교정을 시작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꼬박꼬박 가야 되고 월비는 별도로 결제를 합니다. 이것도 치과마다 다를 텐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갈 때마다 스케일링은 꼬박꼬박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치를 붙이면 치석이 많이 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추천받은 게,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제가 심하진 않았는데 아주 살짝 돌출입이었거든요. 그게 턱이 좁아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그렇대요. 발치를 4개를 추가를 하면은 입이 살짝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교정하는 김에 그냥 하기로 했어요. 발치할 때 사람들이 막 되게 아프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요. 마취 주사 조금 따끔한 정도고 그냥 좀 뻐근한 느낌?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발치를 하면은 보통 제일 끝쪽 어금니를 뽑는다고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금니를 뽑는 게 아니라 송곳니랑 어금니 사이? 한 여기? 모자리 거를 뽑거든요. 발치를 하고 공간이 닫힐 때까지 이가 비어있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괜찮았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발치를 하고 장치를 붙였습니다. 붙이는 순간 바깥쪽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안쪽에 붙인 게 굉장히 딱 붙이자마자 불편하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발음이 안 좋아져요. 근데 발음은 좀 한 일주일 있으면 금방 익숙해져요. 외관상은 바깥쪽에 붙인 장치는 장치가 이렇게 각게 있다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엄청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살짝. 안쪽에 붙인 거는 딱 이렇게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요. 이제 음식을 먹게 되죠. 많이 껴요. 바깥쪽 장치는 끼긴 끼는데 금방 빠져요. 근데 안쪽 거는 이제 끼기도 바깥쪽 거보다 훨씬 많이 끼고 잘 안 빠져요. 진짜 불편해요, 이게. 제 주변에 교정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포기하고 그냥 먹었대요. 근데 저는 예민보스라서 외식할 때마다 꼬박꼬박 이쑤시개를 챙겨 다녔어요. 데이트할 때 몰래 빼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저처럼 데이트하는 상황이 있을 때 햄버거, 샌드위치, 간장게장 이렇게 앙 하고 베어 먹는 음식은 비추어야 합니다. 베어 먹는 순간 이렇게 여기 앞니부터 해서 싹 다 껴요. 음식은 웬만하면 면 종류를 추천합니다. 고기나 야채도 먹으면은 당연히 많이 끼긴 끼는데
이건 또 요령 생기면 좀 덜 끼게 먹을 수 있고 운 좋으면 안 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한쪽으로만 씹고요. 음식을 볼 끝쪽에 최대한 밀어 넣어요. 이렇게 해서 볼 최대한 끝쪽에 밀어 넣고 적은 개수의 이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습관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치만 그렇게 먹어도 낄 수밖에 없어요. 꼈을 때 너무 깊숙하게 낀 거는 사실 이쑤시개 도움 없이는 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덜 박힌 그런 거 빼는 거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볼이 있잖아요. 볼이고 혀가 있단 말이에요. 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볼에 이렇게 눌러요. 이게 혀고 이게 볼이면 음식을 이렇게 눌러요. 그럼 요 사이에 음식이 있다 생각해봐요. 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져요. 교정을 하면은 양치를 되게 꼼꼼하게 잘 해야 하거든요. 교정용 칫솔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정용 칫솔이랑 일반 칫솔이랑 양치했을 때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시간 칫솔이랑 치실도 꼬박꼬박 잘 해주셔야 합니다. 치석이 굉장히 잘 껴요. 가장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교정 장치를 착용한 채로 키스가 가능할까?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가능해요. 싹 가능.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궁금했던 게 구강성교인데 이것도 가능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긴 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약간의 이물감이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래요. 제 생각에는 바깥쪽에 붙인 장치는 상관이 없는데 안쪽에 붙인 장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곳이 끼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었는데 절대 안 껴요. 안심하세요. 그냥 똑같이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교정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치아 고무줄을 착용을 해요. 뺐다 꼈다 하는 거. 그 기간이나 위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주고요. 그냥 동그랗고 조그맣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되게 많이 늘어나요. 이거는 일회용이고 하루에 한 번씩 새 걸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밥 먹을 때랑 양치할 때 빼고는 계속 24시간 내내 착용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시기가 교정 중에 가장 불편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제가 남자친구나 썸 타는 사람이 없었긴 했는데 이걸 딱 착용을 하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거 끼곤 절대 구강성교나 키스 못하겠다. 이 시기 동안만은 이상형이 구강성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무줄 케이스는 따로 없어서 외식할 때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던데 저는 좀 예민보스라서 이런 립밤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고무줄 밥 먹을 때 보관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손거울도 들고 다녔었는데 이거는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빼고 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시를 받더라도 굉장히 철벽을 많이 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뭔가 먹을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시만? 이러고 이렇게 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거는 길거리 음식 먹을 때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먹게 되더라고요. 그 고무줄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교정이 끝났습니다. 교정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심하진 않았지만 입이 살짝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얼굴 선이 되게 다듬어진 느낌?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아닌데 그냥 되게 다듬어진 느낌이 좀 들었고 제가 입술이 교정하기 전에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별명이 명란젓일 정도로 입술이 되게 두꺼웠었는데 입술이 좀 얇아졌어요. 지금도 두꺼운 편이긴 한데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얇아졌어요. 그리고 교정이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유지장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 3가지를 추천을 받았는데 이것도 치과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2가지는 필수고 하나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교정이 끝났다는 거에 너무 신나가지고 흘려듣느라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필수 하나는 평생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탈부착이 불가능하고 계속 붙어 있어요. 앞니랑 송곳니 옆쪽까지 붙어 있거든요. 뒤쪽에 붙어 있어요. 이건 혀로 이렇게 훑으면은 뭐가 있긴 한데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그냥 제 이빨 같아요.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붙이는 날부터 그냥 제 이빨 같았어요. 음식도 딱히 안 껴요. 베어먹는 음식 조심하라고 하긴 하는데 다 해봤는데 딱히 불편한 거 없이 괜찮았어요. 끼지도 않고. 필수 2번째는 탈부착이 가능한 유지장치인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처음에는 24시간 내내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끼면 발음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 있으면 적응해요.
한번 껴볼게요. 이건 끼면 이렇게 티가 나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세척을 해줘야 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용 세정제가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데 그걸로 세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칫솔에 주방세제를 묻혀서 이렇게 빡빡 닦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요. 상당히 귀찮아요. 이것도 처음 꼈을 때 딱 직감적으로 와, 구강성교 못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보진 않았어요. 이것도 해보진 않았는데 키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장치가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기간은 처음에는 밥 먹을 때랑 양치할 때 빼고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해도 될 때가 온대요. 아직은 저는 이거를 착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지장치는 이렇게 치과에서 케이스를 줘요. 안에 이렇게 거울도 있는데 거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치과는 교정이 끝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오라고 할 때만 가면 되는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교정 후기는 끝이 나고요.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 교정하는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말할 때마다 자꾸 소리를 먹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업이 강사라서 좀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저는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한 편이라서 일찍 끝난 편이에요. 근데 관리를 이렇게까지 잘할 자신이 없으면 기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4년인가 한 사람도 봤고 8년 동안 한 사람도 봤어요. 관리를 잘할 자신 없으면 비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교정하는 동안만큼은 이상형이 작고 구강성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길 바라게 돼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다른 후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